악화시키고 세균을 키우는 우리 몸의 시한폭탄 염증. 100여 가지의 질병을 부른다는 염증. 특히 봄이 되면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는데. 1년 중 봄철이 건조한 증상이 심합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우리 몸의 수분도 쉽게 빠져나가게 되고 염증이 쉽게 발생하게 되죠. 염증이 암은 물론 치매까지 부른다? 염증 수치가 높으면 사망률은 1.5배 증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혈관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염증 같은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이나 다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 염증,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끊고 싶죠. 지금 40년 이상 복용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봄철이면 더욱 기승인 염증을 다스리는 비법은? 자연에서 찾은 천연항생제의 놀라운 효능이 지금 공개된다. 꽃가루가 날리는 이맘때면 심해진다는 알레르기 질환,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염과 비염까지. 봄이 되면 찾아오는 질병들의 한 가지 공통점, 다름 아닌 염증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는 것. 1년 중에 봄철에 건조가 심합니다. 날씨가 건조하게 되면 우리 몸의 수분도 쉽게 빠져나가고 피부뿐만 아니라 장기와 혈관들 속 수분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나 균이 쉽게 침투하고 증식하게 되므로 염증이 쉽게 발생하고 악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염증이라 손에 상처가 났거나 균에 감염됐을 때 피가 나거나 고름이 생기게 되는 증상들을 말하는데, 특히 건조한 봄철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염증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한다. 이런 염증이 몸속에 세포나 조직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오래 방치하다 보면 당뇨병,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 관절염, 신경통 같은 통증 질환, 심지어는 암,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을 발생시키는데, 염증으로 생기는 질환만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일상 속의 생활 습관들도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염증을 불러오는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40대의 평범한 직장인인 김 과장. 그에게 갑자기 가슴 통증이 찾아왔다는데, 고통을 호소하던 중 급기야 쓰러져 버리는 위급한 상황. 과장님! 그에게는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이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인 심근경색, 뇌경색이 올 확률이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 돌연사, 즉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다? 김 과장이 돌연사한 이유가 바로 염증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것. 사실 그에게는 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과장님 커피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두세 잔 정도? 얼마 안 마셨어. 괜찮아. 첫 번째는 매일같이 커피를 마시는 습관. 에이, 참. 두 번째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 과장님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천천히 좀 드세요. 시간이 없어. 밥 먹고 바로 사장님한테 사료 갖다 드려. 세 번째는 평소 급하게 식사를 하는 습관. 이거 맛있지? 아, 잘하세요. 마지막으로 식사 후면 어김없이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습관. 이 네 가지 습관들은 모두 염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습관을 한 가지 꼽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 직접 거리로 나선 제작진, 4시간에 걸쳐 투표를 진행해봤다. 순수를 놔두면은요, 온갖 막 세균들이나 물을 닿던 아니면 뭐를 닿던 그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좀 염증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쑤시개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청결하지 않아서 그걸로 이렇게 살에 이렇게 상처가 생겨서 염증이 생길 것 같아요. 아버님 평소에 이 많이 쓰시세요? 예, 좀 이렇게. 평소 급하게 식사하는 습관. 내 생각에 아무래도 좀 소금기라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상외로 다양한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 과연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염증을
가장 악화시킨다고 생각했을까? 결과는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습관이 104표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는데,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기로 했다. 보통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염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염에 건드릴 수가 있고, 잘못된 식습관이나 즉 지방 위주로 음식을 먹다 보면 혈관에 염증이 생겨 고지혈증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흔한 생활 습관은 바로 이쑤시개 사용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쑤시개 사용?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일까? 식사 후 무심코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분이 많은데, 이쑤시개를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을 찔러 상처를 입히거나 잇몸 사이 이쑤시개에 조각을 남겨놓아 잇몸을 자극해 치주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을 방치하다 보면은 균열증이 잘 나타날 수 있고, 동맥경화학 병소성에 의한 변화와 혈관에 세균들이 퍼지면서 나타나는 사고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악의 경우 돌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이쑤시개 사용이 잇몸에 상처를 입히면서 치주염이 발생된다는 것인데, 치주염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단순한 잇몸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입속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온몸에 퍼지면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치주염은 감기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데, 우리는 실제로 10년 넘게 치주염을 앓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54세 가곡상 씨를 만나봤다. 치주염 앓은 지는 한 10년은 넘었고요. 40대 초반부터 염증은 있었으니까. 밥을 먹고 나면 약간 음식물이 찢기는 것 같아서 주로 이쑤시개로 이빨을 많이 쑤셨죠. 그러니까 이제 피도 나면서 보니까 계속 염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찝찝하니까 계속 쑤셨는데 그게 치주염까지 갈 줄은 몰랐지. 식사 후면 이를 닦지 않고 늘 이쑤시개를 사용했던 습관이 잇몸 염증인 치주염을 불러왔다고 하는데, 심할 때는 뭐 정신을 못 차리죠. 아파가지고 당장 뭐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못 견뎌가지고 이빨도 빼고 했죠. 염증이. 그러니까 그게가 문제가 아니, 이빨 뺀 게 문제가 아니고 앞쪽으로도 이 염증이 자꾸 옮겨 다니는 것 같더라고. 안 좋은 이빨도 다시 또 염증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빼버렸지. 처음엔 그저 가볍게 생각했었지만 치주염으로 인해 결국 오른쪽 어금니까지 발치하게 됐다는 그녀. 보통 이제 치과의 치질질환으로 찾아오시게 되면 보통 아파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주염이 진행되어 씹을 때 통증을 느낄 정도로 진행이 되면은 이미 치조골이 흡수되어 씹는 힘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치조골 파괴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현된 후에 치과를 찾으면 이미 질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치아 사망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주염으로 인한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진 것이었다는데, 치주염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뭐 다른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입냄새가 좀 있었어요. 갑자기 이게 좀 심할 때는 사실 내 마누라지만은 좀 뭐 가까이 가서 좀 입 맞추기도 좀 힘들고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고개 돌리라고 그랬죠. 저쪽으로 고개 돌려! 그랬죠. 딱 이 말투야, 이 말투. 그때는 어떠셨어요? 아이고, 뭐, 기분이 뭐, 완전히 아침부터 그냥 꿀꿀한 거죠. 극심한 입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편히 할 수 없었다는 그녀. 나 못 나갈 것 같은데, 다른 약속이 있어서. 10년 동안 계속된 치주염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는 그녀. 예전엔 잇몸이 아파 부드러운 음식만 먹었지만 현재 가곡상 씨는 못 먹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입속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밥도 못 씻고 뭐 밥에 거의 죽을 먹다시피 해서
한 건데 지금은 뭐 아몬드보다 더 딱딱한 뭐 오징어, 마른 오징어도 그런 것도 먹을 수도 있고 많이 좋아졌죠. 그녀가 치주염을 완화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평소처럼 이를 닦기 시작하는 과곡상 씨를 관찰해보기로 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였는데, 그런데 입을 헹구는 물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정체불명의 갈색물로 입을 헹구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왠지 수상해 보이는 갈색물. 대체 이 갈색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머니, 네. 그 잔에 있는 게 보리차예요? 아니에요. 이게 염증에 좋은 죽순이에요. 염증에 좋다는 죽순? 대나무 죽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죽순, 땅에서 자라는 죽순이 아니고 바다에서 자라는 죽순이라서 해죽순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죽순이나요? 그렇죠. 바다에서 나는 죽순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땅에서 자라는 대나무 죽순과는 달리 바다에서 자란다는 생소한 바다 죽순이라는 해죽순. 신비에 쌓인 해죽순의 정체를 파악하던 제작진. 그 존재를 찾아 6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미얀마의 수도 양곤. 이제 드디어 해죽순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찾으시러 오신 게 미얀마에서도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깊숙이 22시간 정도 들어가셔야 돼요. 빨리 가시죠. 해죽순을 만나려면 미얀마에서도 꼬박 2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힘든 상황. 만 하루를 꼬박 달린 끝에야 한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죽순이 바다 깊숙한 곳에서 자라거든요. 해죽순을 보려면 여기서도 배를 타고 2시간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동수단이 저 배밖에 없어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요. 배를 타고 2시간을 더 가야 하는 극한의 상황. 해죽순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미얀마의 청정바다를 순회했는데 드넓은 바다를 지나자 야자수가 가득한 밀림 지역을 들어가는 미얀마 주민들. 이곳에 해죽순의 실체가 있을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무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해죽순입니다. 이 야자수가 다름 아닌 해죽순이다? 해죽순은 대나무의 순이 아니고 야자수의 순이에요. 사실 해죽순은 니파팜이라 불리는 야자수나무의 새순으로 생김새가 대나무의 죽순을 닮았다고 하여 해죽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런데 바닷물 속에 감춰져 있어 해죽순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 찾으시는 해죽순은 물이 높아서 안 보이는 거고 6시간 정도 후에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그때 볼 수 있습니다.